안녕하세요. 요즘 AI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특히 통합형 AI, 그러니까 아주 넓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들이 정말 대세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춤형 AI, 딱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든 모델이 왜 꼭 필요한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 보면 주로 정확성, 그리고 책임성 문제 때문에 맞춤형 AI가 더 낫다, 이런 주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정확성과 책임성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챗봇 같은 통합형 AI, 이거 정말 방대한 데이터로 배워서 엄청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주제에 답을 하려고 하죠. 반면에 맞춤형 AI는 예를 들면 전기차 배터리 결함 감지 시스템처럼 아주 특정 작업, 특정 데이터만을 위해서 설계된 모델이고요. 네, 딱 그 문제만 푸는 전문가 같은 거죠. 근데 이 통합형을 유연함이 때로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사실 속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통합형 AI의 넓은 적용 범위냐, 아니면 맞춤형 AI의 정밀함이냐. 네네. 그럼 맞춤형 AI는 대체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높은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음, 자료에 나온 전기차 배터리 예시를 보면 개발할 때부터 특정 차량 모델, 배터리 종류, 심지어 운행 환경까지 엄청 구체적으로 문제를 딱 정의하고 시작하던데요. 네. 바로 그 문제 정의 방식. 여기서부터 구조적인 차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문제 정의 방식이요? 네. 맞춤형 AI는 풀어야 할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딱 한정짓고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돼요. 뭐랄까, 특정 질병만 딱 진단하는 전문의 같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통합형 AI는 훨씬 넓은 질문에 답하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맥락을 엄격하게 이게 이거다 하고 분류하기보다는 관련 있어 보이는 정보를 추론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가까워요. 추론이요? 네, 뭐랄까, 박학다식한 일반인 같은 느낌이죠. 편리하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맥락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증상을 물어봤는데 아주 그럴듯하게 건강보조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식이죠. 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대화 자체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정보는 완전히 틀린 거죠. 네. 둘째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바로 틀린 답을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경향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통합형 모델은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배우다 보니까 가끔은 부정확한 정보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확신에 차서 제시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반면에 맞춤형 모델은 애초에 정해된 문제 범위를 벗어나면 아예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렇게 한계를 인지하도록 설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오류 가능성 자체가 훨씬 낮아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차이가 단순히 정확성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성과도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자료에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그럼 통합형 AI는 뭔가 잘못됐을 때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구조적 차이가 바로 책임성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통합형 AI, 특히 요즘 나오는 거대 언어 모델들은요, 내부 작동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게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블랙박스 문제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만약에 AI의 판단 오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된 논리나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맞춤형 AI는 그 점에서 확실히 다른 건가요? 뭔가 추적이 가능한가요? 네,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추적 가능성이에요. 추적 가능성? 네, 맞춤형 AI는 설계 단계부터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고 또 어떤 입력 조건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사용했는지 이걸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요. 아하.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설비 제어라든지 의료진단, 금융거래, 또 자율주행, 국가안보처럼 아주 작은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고위험 분야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는
이 추적 가능성하고 설명 가능성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정확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판단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증명할 수 있는 신뢰성.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통합형 AI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아주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하는 영역들, 예를 들면 핵심 인프라 운영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맞춤형 AI가 제공하는 그 구조적인 정밀함 그리고 증명 가능한 신뢰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딱 맞는 요약이네요. 결국엔 상황에 맞는 도구를 신중하게 골라 써야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때로는 넓은 유연성보다 좀 좁더라도 확실한 신뢰성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AI가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될 텐데요. 네. 우리는 과연 이 통합 시스템의 편리함과 또 정말 중요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이 증명 가능한 신뢰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균형이라. 어쩌면 우리가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좀 막연한 이상에 너무 집중한다너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지능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편리함이냐, 아니면 증명 가능한 신뢰성이냐, 특히 중요한 분야에서는요. 네, 이 점을 청취자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